또 저희가 추린 두 번째 핵심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요동치는 여론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오늘 발표된 MBS 여론조사를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요. 이 민주당이 36%, 또 국민의힘이 32%로 나옵니다. 그래픽 띄워주시죠. 예, 보면은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2%로 양당이 4%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인데요. 이 한길 리서치의 조사 결과도 보면은 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36.3%로 여기도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의 탄핵 국면에서 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과 접전인 이 상황을 두고요. 그야말로 이런저런 해석들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남희 기자, 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요. 네. 쭉 추세를 보면 어때요? 분명히 이제 계엄 이후에 예. 굉장히 추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은 오르고 있는 것은 복수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계엄령 선포 이후에 떨어졌다가 지금 26에서 32%까지 회복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국민의힘이 계엄 이후에 다시 지지율을 회복했다. 이게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보이고 있는 추세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여당이 네. 잘해서 그랬을까요? 여당이 예뻐서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가 클까요? 사실은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이 요즘 가장 궁금한데 결국은 지금 야당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은 게 아니냐 이런 좀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뭔지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된 MBS 여론조사를 한번 정당 지지도를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를 지역별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보면은 특히 영남권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TK가 10%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PK가 1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PK와 TK에서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보수가 결집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남희 부장? 일단은 여러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이제 그 여권에서도 보면은 이번에 그 보수 결집, 오히려 이제 윤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가고 모이면서 좀 더 결집하는 양상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은 나옵니다. 그게 지역적으로 이제 TK나 PK나 이제 영남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겁니다. 자, 박민영 대변인은 뭐 때문에 보수가 저렇게 결집했다고 보세요? 예, 사실 민주당이 그 여론조사를 고발하겠다라고 또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미디어국의 미디어특위 위원으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 여론조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에서 또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이게 자문을 받은 결과 전문가들도 우리 이남희 기자님이랑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결집하는 양상, 그런 경향성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고, 뭐 여론조사 사이 어떤 문항 간의 그런 뭐 크고 작은 차이들은 있겠지만 그런 흐름은 분명히 보인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이 단순히 어떤 보수층의 결집만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연속적인 실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성 여론이 높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을 왜 탄핵했느냐? 사실 여기서부터는 저관여층 내에서도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젊은 세대의 관접, 시위, 참여 이 등 여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게 또 양당제, 대통령제라는 것이 저희가 이 보수층만 또 데리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너무 오독하지 않도록 또 경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일 수도 있는데 보시기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계속 저 추세가 될 걸로 보세요? 경험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제 증시로 비유하자면 스마트머니라고 해서 뭐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더라도 막 주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 저는 민심이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 특히 대구 경북 저도 대구에 살고 있지만 대구 주민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다 가정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탄핵이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냐. 그러면 조기 대선을 바라보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격차는 대선에 대한 지지율, 즉 이야기하면 뭐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도 아니지만 그 국민들의 봤을 때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과연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저는 스마트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 뭐 민주당이 잘하고 못하고 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동의하는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수가 결집하는 것 같은 여론 움직임을 두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재명 포비아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상계엄은 윤석열이가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되는 꼴은 못 보자라는 게 그쪽 지지층에서 좀 강하다 보니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 지지율도 조금 올라가고 뭐 좀 결집이 되고 그러니까 보수 결집이 좀 되는 게 그 이재명 포비아 때문이 아닌가. 그게 제일 큰 저걸 제공해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서재원 부위원장님. 물론 다른 분석을 또 주시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조기 대선을 앞당기려는 속내를 조금 너무 드러내서 이게 여론의 역풍을 맞은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빚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여권의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재명 포비아라고 하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 2년 6개월 동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정반대 대책에서 계속 생활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언행도 했고 활동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재명 포비아로 보수가 결집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조기 대선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사실은 뭐 국민의힘은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대선 후보에 대해서 윤곽이라든지 계속 언론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희는 지금은 국정 안정이 최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조차도 진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조기 대선을 가동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정당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은 조기 대선에 대한 생각보다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먼저 체포영장 발부하고 나서 이후에는 사실은 대선을 위해서 정책적인 메시지라든지 또 대선 후보자들이 이제는 정말 본인만의 슬로건도 이제 내야 되는 시점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 오늘 또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잘못된 지역주의를 언급하면서 이걸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건데 무슨 이야기인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민주공화국 체제를 통째로 부정하는 이런 행위를 지금 우리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잘못된 지역주의를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민주당의 부족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이라고 방치하다시피 했던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잘못된 지역주의를 비판을 한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저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또 보수세가 결집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속내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지역주의를 말씀을 하셨지만 21대 총선 결과만 놓고 봐도 민주당이 PK 지역에서 굉장히 약진을 한 것으로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뭘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것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드러낸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 단순 지역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민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이 이재명 대표 주도의 민주당이 29차례나 국무위원 검사들을 탄핵 가결을 시키고 지금 사법질서까지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이 부정적인 인식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본인들이 이런 좀 이재명 190석 여당이 집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두려움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 부위원장님.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 저 발언을 잘 들어보면은 이게 무슨 짓을 해도 뽑아준다. 이게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유권자가 그냥 뽑아준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유권자를 무시할 수 있는 발언으로도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저도 계속 누누이 말씀하지만 대구에서 활동하다 보면요. 민주당으로 그 잘못된 지역주의라기보다는 저는 잘못된 온정주의가 강하다.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대구 경북의 그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 편이니 그리고 또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보니까 뽑아놓고 후회하세요. 그래서 네. 저도 매번 선거 나갈 때 누가 대통령 되고 누가 국회의원, 누가 구청장 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어떤 기준으로 한 표를 선택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 뽑아놓고 매번 후회하지 마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의도는 나쁜 짓이잖아요. 비상계엄에 했는데 그걸 동조한다면 우리는 지지자라면 진짜 지지자라면 호통치고 왜 저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그게 동조하느냐고 그렇게 따끔하게 해야 되는 것이 진짜 지지자라는 의미에서 잘못된 지역주의, 잘못된 온정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태영 의원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지지자들이 그냥 찍어준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찌 보면 좀 유권자를 또 비하하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게 또 어떤 중앙당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드리는 어떤 노력이라든지 뭐 정책적인 그런 기여 이런 것들도 분명히 평가 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1대 총선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도 또 약진을 또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여야 모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부분들은 맞는데 그 발화자가 이재명 대표라는 점에서 좀 신뢰감이 떨어진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또 핵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